살펴보자. 5개 구원, 우리나라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장애 등록 제도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등록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구속력이 분명한 것은 아닌데 어떤 형식이든 등록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그다음에 등록 기준은 등급을 매길 때 그 기준은 글쎄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의료 중심으로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와 아주 유사한데 그러나 시정천위원회에서 개별적인 고려사항이 고려되어서 등급이 판정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직업적 기준이 상당히 포함이 돼서 장애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고,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 의료적인 부분만 가지고 장애 등급을 매기지는 않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등급은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누가 등급을 매기냐. 한국은 이제 의사가 매깁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시정철 위원님. 예, 아닙니다. 그 의사 판정과 또 판정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의사 기준. 예, 일본과 한국은 의사인 것 같습니다. 미국 어떻습니까? 그 판정 기준이 있고 그 판정위원회들이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통해서 판정을 받죠. 미국은 의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장애 판정위원회, 직업적 능력을 판정하는 사람, 의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고, 영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예, 의료인이 아닌 이제 이 장애 판정을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가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네, 독일도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의료진들이 중심은 되는데요. 그 의료진들에 대한 이제 추가 교육이나 보수 교육이나 아니면 상위 어떤 또 관련된 그런 연령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다른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예, 현재 봤을 때 어떤 5개 나라가 등급제는 어떤 형식이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서비스 퀄리파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입장에서는 등급제를 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느냐,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등급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준은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판정자도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5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장애 등급제 가장 문제점이 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집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정종환 교수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 등급 판정의 목적이 뭔가? 목적이 분명해야만 또 장애인 당사자도 거기에 납득을 할 것이고 또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 장애 등급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정부는 또厚生성 홈페이지에 그 등급 판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수시로 받는데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장애 등급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장애의 등급과 서비스의 필요 욕구 충족은 반드시 비례한다는 전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제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장애 등급 리콜 서비스의 필요도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의학적인 판단 기준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판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바로 우리는 그것을 획일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2, 23, 24페이지의 정리를 해놨긴 했죠. 그 중에서 크게 2가지를 든다 그러면 현행 등급 판정 기준의 객관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인 그 기준들이 있는데 신체 장애하고 능력 장애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재해서 그 장애 판정 지침을 만드는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특히 내려면 장애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손가락이 10개는 정상이고 그 이하 9개, 8개는 장애를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손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그 장애를 손가락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결손이든 뭐 기능 장애든 이런 사람이 얼마큼 손을 잘 쓰느냐, 피아노 치는데 얼마큼 힘들고 뭐 일상생활하는데 얼마큼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그게 우리 기준에는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런 그 객관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장애 등급과 사회 서비스가 획일화되어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던 거기 때문에 의료적 평가 하나만으로 모든 욕구라든가 서비스의 필요성 이런 거를 평가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 이거는 전문가들도 다 동의하는 바고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책화돼 갖고 실제 그 법률로서 내지는 어떤 규정으로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이것의 필요성은 심각하게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정책화하느냐에 따르는 건데 장애인들은 당장 등급제가 강화되면서 당장 서비스가 박탈이 일어나고 오늘 뭐 사례들에서 봤지만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그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실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시급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등록제라든가 등급제를 왜 해야 되느냐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이 좀 더 필요한 서비스를 좀 더 적절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또 등급을 받는데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그런 측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등록을 하고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이 보다 질적인 삶, 또 보다 통합된 삶, 또 비장애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받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가장 큰 그런 우리 지금 그 등급제와 등급제 문제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보다 더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까? 그러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라든가 또 장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등급제와 또 등급제가 논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경규.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 독일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이제 장애복지법상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전 뭐 이런 걸 통해서 봐도 사회 참여, 나중에 사회활동 또는 자립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장애를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장애 어떤 판정 체계나 등급 체계 자체도 바로 그 사회생활, 사회 참여에 대한 척도가 당연히 들어가야 그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 일맥을 같이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는 오늘날의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장애 판정 체계도 확실하게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글쎄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중증 장애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부담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수호수지향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오히려 사회하고 국제적인 측면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하고 상당히 역행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 무슨 복지국가 유형을 이야기할 때처럼 선별주의적이냐 보편주의적이냐 그런 접근에서 보다 더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바로 장애 판정 체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은하 씨. 네, 뭐 여러
여러 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동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등급제의 목적을 어디에다 둘 거냐. 정말 그냥 소득 보전의 기능으로 해서 거기에 장애 등급에 맞는 거를 하는 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사회 서비스를 받는 데에 그런 결정적 문지기 역할을 한다면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가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그 등급제 안에 그런 걸 넣든지, 아니면 그거를 완전히 분리를 시키든지,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토론자들은 각국의 그 장애 등록 및 등급 제도를 토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장애 등록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소위 우리나라 등록제와 등급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는 등급 기준의 객관성 문제다. 이 부분 우리 김윤태 의원님 지적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등급제 리콜 사회 서비스 이 공식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